1994년 겨울.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순자는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순자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순자의 손가락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3대가 이어온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반지는 마지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창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장 그 애를 데리고 나가?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아이가 아니잖아. 병원에서 검사했어. 혈액형이 안 맞아.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제가 어떻게? 거짓말하지 마. 창호의 손이 순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달래면서 남편의 분노 어린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사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창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순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순자는 동네 유지의 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무서워서.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순자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창호와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창호의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혼이야. 당장 나가. 창호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품에 안긴 아이와 손가락의 금반지뿐이었습니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비에 젖지 않게 품속 깊이 숨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순자를 외면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미혼모 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쉼터에서도 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세상의 멸시를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입양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서 금반지가 빛났습니다. 순자는 반지를 빼서 아이의 포대기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올게.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것이 순자가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른을 넘긴 순자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진료 접수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간암 3기.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있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양 보낸 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수십 번. 하지만 매번 포기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버린 엄마가 무슨 낯으로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가 떨어뜨린 서류를 주워주려고 순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순자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목에 걸린 금반지. 체인에 꿰어서 목걸이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반지는 자신이 30년 전 딸에게 남겨준 그 반지였습니다. 3대가 이어온 어머니의 반지. 순자는 여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기, 혹시.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주워들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딸이 맞았습니다. 그 반지를 가진 사람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접수처로 갔습니다. 저기요. 방금 지나간 분이 어느 과에 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접수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병원 복도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순자는 병원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아니,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딸이 태어났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 이 사진 속의 아이가 방금 그 여자로 자란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41살. 의류 회사 디자이너.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은지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목에 걸린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그 할머니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쳐다보았을까?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는 어릴 때부터 이 반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입양 서류와 함께 반지가 있었다고 양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은지는 친엄마를 원망했습니다. 버린 엄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어릴 때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 상처는 평생 은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연애를 해도 늘 불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 것 같았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두려웠습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엄마처럼 아이를 버리게 될까봐.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렸습니다. 양부모님은 5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은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30대 중반에 친엄마를 찾아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불완전해서 찾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엄마. 은지는 그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만난 그 할머니.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
은지는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마치 그 할머니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야. 버린 엄마가 나를 찾고 있을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은지의 손은 금반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다음 주 출장 일정에 대한 통화. 은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 할머니의 눈빛이 계속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은지가 떨어뜨린 서류 중 하나가 복도 의자 밑에 있었다는 것을. 그 서류에는 은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청소부 아주머니가 발견했다는 것을. 운명의 실타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죄책감과 함께. 순자는 식탁 위에 딸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진 속의 아기 얼굴과 오늘 본 여자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도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반지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30년 전에 입양을 맡겼던 그 기관. 하지만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기관은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입양을 보낸 아이를 찾고 싶은데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 전이면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성함과 당시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기록이 있긴 한데요. 입양된 아이의 정보를 직접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암 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죽기 전에 딸을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입양인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쪽에서 만남을 원하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연락만이라도 해주세요. 순자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연락을 원할까? 아니, 원하지 않겠지? 버린 엄마를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피해왔던 일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왜 딸을 버렸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매일 밤 딸을 꿈꾸었다는 것을. 입양 서류에 서명하던 그 순간이 평생 악몽이었다는 것을. 순자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을. 만나지 못하면 이 편지라도 전해달라고.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입양인이 만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만나겠다니?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순자의 암 치료 일정에 맞춰서. 그리고 DNA 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모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실 앞 대기실에서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은지. 병원 복도에서 봤던 그 여자.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접적인 질문.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한 건 저도 알아요. 제가 묻는 건 왜냐고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나쁜 일을 당했어. 그 결과가 너였어. 은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유지 아들에게? 강제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딸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 남편과의 아이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혈액형이 안 맞았어. 남편이 DNA 검사는 안 했지만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어. 그래서 나를 쫓아냈어. 은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입양 보낸 건 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나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멸시를 받을 것 같았어. 미혼모의 아이. 그것도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 너무 잔인한 운명이잖아.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길 바랐어.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찾아보려고 했어? 수십 번. 하지만 매번 포기했어. 나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버린 엄마가 무슨 나드로. 그때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와 은지는 동시에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리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DNA 일치율 99.9%. 순자와 은지는 생물학적 모녀였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확인됐네요. 당신이 내 친엄마가 맞군요. 순자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모녀관계. 하지만 은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가셔도 돼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엄마가 원하던 거 아니에요? DNA 검사, 친딸 확인. 이제 됐잖아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어요. 양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미안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는 엄마가 필요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엄마를 불렀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었어요.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저는 평생 누구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엄마 잘못이야. 미안해.
그 말 그만하라고요.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암이라면서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그래서 죄책감 해소하려고 저를 찾은 거죠? 죽기 전에 용서받고 편하게 가려고?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를 보고 싶어서. 거짓말. 은지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놓고 이제 죽게 되니까 갑자기 딸이 보고 싶어졌어요. 너무 편하시네요. 은지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제발. 은지가 멈춰 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지는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앉았던 자리. 거기에는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며칠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순자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지야. 은지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은지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게 뭐니? 저 혼자 조사했어요. 엄마 말이 사실인지, 30년 전 그 남자가 정말 제 아버지인지.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 남자는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순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그 남자 유전자 샘플을 구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거든요. 지역 유지 노인네? DNA 비교 결과. 저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엄마 전 남편이에요. 김창호 씨. 혈액형이 안 맞다고 했잖아요. 그건 돌연변이 때문이에요. 희귀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 딸이 범죄자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이걸 조사한 거니? 은지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왜 저를 버렸는지. 정말 저를 지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저를 버리고 싶었던 건지. 은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고 싶었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은지가 목에 걸린 금반지를 빼서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엄마 거예요? 돌려드릴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지를 다시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처음부터 내 거였어. 3대가 이어온 반지. 이제 내가 물려받아. 은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반지 위로.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니?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엄마.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